영화평론가 전찬일입니다. 반갑습니다. 확실히 동원된 분들 다 많네요. 동원되지 않은 분들이면 다 일어나 한 반쯤은 나가시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여기는 에모시네마입니다. 에모시네마는 준비된 관객이 오시는 데죠. 어쨌든 뭐 어떻게 보셨는지 이따 이제 직접 여러분이 본인의 생각을 전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 황승재 감독입니다. 네. 소소 인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귀신들 연출한 황승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와 모기지에서 주인공이죠. 오이준 배우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프로듀서 두 분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정필주 네네. 입니다. 이병헌 PD는 와 계신가? 두 분이 이름이 와 있던데. 지금 안 계시고요. 안 계신 거고. 네, 반갑습니다. 좀 앉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지휘를 해줄 수 있냐고 연락을 받고, 뭐 당연히 영화 평론가니까 뭐 시간 내서 마침 시간이 맞아가지고 왔는데요. 이 영화를 이제 두 번째 지금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시사 때 약속이 있어갖고 4화까지 보고 갔다가 이제 5화는 집에 가서 스크린으로 보고, 그리고 오늘 한 번 더 보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 영화를 만드는 건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영화가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요즘 AI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접하는 AI라든지 또 이렇게 상상하는 AI랑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우선 이 영화의 기획, 원래 의도를 물어보진 않는데 기획 의도 이런 걸 한번 감독하고 이 프로듀서한테 듣고, 그리고 이 두 분들은 보니까 구식자들 때부터 쭉 해왔거든요. 그 이전서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이따가 묻겠지만 이 정필주 PD의 진짜 궁금해요. 무슨 생각으로 계속 황승재 감독이랑 해온 거냐. 또 도대체 아까 물었습니다. 어떤 분은 네. 동일인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그래요? 계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 네, 이름을 네. 쓰고 있다. 네. 영화판에서 저는 좀 오래 있었지만은 이 영화하는 사람들이 새삼 참 이 지속성, 이 용기 굉장히 감동스럽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편히 들으면서 적당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질문을 받고 이제 답을 들려드리는 걸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앉아 있는 배우는 여러 5화 중에 하나고 뭐 비중이 워낙 작아요. 그래서 오늘 뭐 그냥 시간이 나서 온 건지 아니면 맞을까 봐 온 건지 모르는데 또 이 오이준 배도 할 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기획 의도. 네네 뭐 그런 일단 오이준 배우는 시간이 없는데 억지로 오늘 내서 온 게 많고요. 그리고 사실 영화 GV를 지금 일주일째 다녔는데 2화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좋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에모 시네마에서 오이준 배우와 함께 얘기를, 또 전찬희 선생님 계시니까 중요한 자리고 하니까 오이준 배우를 오늘 초청했습니다. 예, 특별히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이화를.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젊으시니까 다 20대만 오늘 젊으신 분들 많이 오셔서 특히 또 의미를 자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기획 의도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지금 AI다 뭐다 해서 뭐 매일 우리가 뭐 매체를 통해서 접하고 있잖아요. 뭐 실생활에도 뭐 챗GPT나 뭐 집에 있는 뭐 싸구려 AI 스피커거나 뭐 이용을 하긴 하는데, 과연 이 AI가 어디까지 발달을 하고 또 결국엔 인간형의 AI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에 이제 거기에 만들어지는 뭐 어두운 면 혹은 병폐 현상은 어떤 거가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예, 또 그렇게
제일 요즘에 가장 핫한 키워드잖아요, AI. 뭐 저희가 아니어도 매일 뉴스에서 AI를 얘기해줘서 저희는 참 감사했어요. 개봉하기 직전에 다들 AI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져가지고 우리 영화를 이렇게 홍보해주는구나 라는 감사함이 있었고요. 근데 지금 우리 귀신들은 뭐 구직자들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같은 세계관으로 좀 확장된 그리고 좀 더 구체화된 이야기로 저희들이 풀어냈는데 그 어렴풋이 황 감독하고 저하고 작업하면서 SF를 표방으로 어떤 미래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 우리의 현재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저희도 이제 나이 같은 연령대가 됐고 그 다음 세대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를 계속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AI라고 하지만 결국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리고 현재 우리는 또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을 이런 은유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화가 가장 인상적이라고 저쪽에서 얘기하는데 혹시 뭐 그 출연한 배우로서 동일하십니까? 어떠세요? 저는 항상 제가 찍은 게 제일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온 이유도 어쨌든 영화를 찍었으니까 제가 출연한 작품의 그런 어떻게 보셨는지 그런 것도 좀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해서 예, 겸사겸사 여기 계신 20대 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20대고 이제 조금 연식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30대 몇 분 계시죠? 한번 그런 거 같긴 해요. 이게 이제 모기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아주 재미난 게 근미래에 일어날이 아니라 일어난.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 모기지에서 가장 동일시가 되는 사실 그 속에서 뭐 그 두 인물이 AI라고는 하지만은 뭐 AI나 그 인간이나 뭐 차이가 없는 거니까 그 차이를 결국에는 지워버리는 게 이 영화의 이제 결국에 우리가 AI다, AI가 우리다. 그러면서 AI의 윤리성까지도 지금 결국에는 던지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질문이 나오겠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인 그 에피소드는 저는 5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가 제일 먼저 배치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아니 반응은 2화가 제일 좋았다. 그리고 이제 이효원 씨가 나오는 건 일부러 중앙에 배치시켜서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본인의 그 연령에 따라서 이 가장 인상적인 에피소드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뭐 이 영화 뭐 얼마 들었는지 모르지만 막 이효원 씨도 나오기도 하고 조은지도 잠깐 나오기도 하고 또 정경호 씨도 나오고 그래서 또 오이지 씨도 나오고 그래서 이 영화가 들어간 돈에 비해서는 출연진이 굉장히 빵빵한 영화구나. 그래서 제가 볼 때 미키 세븐틴의 저희산 독립영화 버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전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미키 세븐틴을 떠올리면서 봤습니다. 제가 네. 태무에서 온 봉준호라는 말. 그렇죠. 봉준호보다 좀 몸이 태무에서 온. 그 봉준호보다 몸이 작고 좀 더 귀여운데 어쨌든 봉준호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몇 년 지나면은 포스터 봉준호로 또 이제 황승재 감독이 떠오를 수 있겠다. 조만간 이제 조만간입니까? 태무가 유통시장을 다 잡아먹는 상황이 벌어질 때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아직 봉준호 감독이 못 봤을 텐데 봉준호 감독한테 좀 연락을 해서 야, 미키 세븐틴 한번 좀 봐라. 아니 이 영화를 좀 봐라. 미키 세븐틴하고 좀 닮았다는 걸 느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키 세븐틴하고 에이틴을 보면은 거기 나오는 그 인조인간들이 훨씬 더 거기 나오는 인간들보다 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적인 그런 면모가 나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정말 두 영화는 닮았다.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뭐 그런 야심이 있는 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는데 지금 타이밍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평론가로서 미키 세븐틴을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너 지금 과도한 과장인지 아니면 주접인지 아니면 굉장히 적절한 칭찬이시죠. 칭찬입니까? 엄청난 극찬이시죠 지금. 네. 감히 네.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음, 그러니까 특히 5화를 재밌게 보신 분들은 다들 미키 세븐틴 그렇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키 세븐틴보다 낫다라고 뭐 물론 그건 피셜이시겠지만 그래서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희준 씨가 역할한 2화도 지금 미키 세븐틴이랑 연관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빚을 계속 갚아나가고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이 영화가 이제 5화가 독립된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들이 사실 그 5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졌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5개로 분출해서 보여준 건데 그건 특별한 그 의도가 있을 텐데 한번 그 자기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부연해 주시죠. 그리고 앞으로 네. 이 이야기들의 어떤 후속편들이 계속 나올 겁니까? 어떻게 네네네. 지금 그 목적으로 네, 지금 네, 그런 목적으로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음. 좀 부끄럽지만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에피소드를 그냥 던져만 놓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화두를 그냥 던져만 놓고 좀 거두지 못하는 점들은 실은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좀 시리즈물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욕망을 보여주고자 하는 지점이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에피소드들도 지금 또 여러 개가 준비돼 있어요. 네. 또 어떤 그 블로거 분께서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재에 침만 말라놨냐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맞긴 하거든요. 저희가 좀 침을 발라 놓은 거고 그 각각의 오화가 충분히 장편으로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다양한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삶의 형태들 그런 모습들 그리고 여러 캐릭터들을 앞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정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일단 조금 보여준 셈이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죠. 사실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저를 이제 매부쇼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 매부쇼와 상관없이 저를 영화평론을 한 30주년 했으니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을 때는 이거를 통해서 좀 매부쇼에서 시네마족에서 전찬일이 좀 추천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락한 거예요. 그 저를 연락한 후배도 저기 뒤에 와 있는데 근데 제가 그 야멸찬 건 아니고 그냥 소개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보면서 그 지금 감독이나 우리 PD가 원하는 것을 좀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겠구나. 그거는 이제 이 영화가 극장을 다 돌고 대기봉대 갖고 쫙 돈 다음에 한참 지나서 이제 뭐 OTT로 가든지 RP에서 소개되면 그때 미처 놓쳤던 영화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소개하면서 이 영화를 좀 더 많은 분에게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개인적으로는 여기 이효은 씨는 안 오셨지만 이효은 씨가 좀 괜히 좀 김새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맘 먹고 출연했는데 네네. 너무 비중이 작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에 장편 가면은 이효은 씨가 뭐 전격 출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그렇죠. 희준 씨도 그렇고 네. 각 에피소드의 주인공들로 또 네. 다시 출연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네. 장편 기획으로 가면은 네네네. 그분들이 네. 하기로 다 뭐 약속된 사람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네. 대단한 기다리고 이렇게 있을 거라고 다 엮어 놓고 있는 거죠 지금. 네네 그 장편을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준 씨는 어땠어요? 이거 출연하면서 혹시 뭐 워낙 짧은 에피소드이긴 해요. 그리고 이거는 뭐 AI랑 상관없이 굉장히 뭐랄까 좀 강렬한 인상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이 드는데 배우로서도 특별히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 전작들하고 다른 어떤 이렇게 특별하게 남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장편 이제 제안 들어오면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같이 해야죠. 그리고 음. 일단 감독님이 시나리오 주셨을 때 네. 어쨌든 저도 이제 30대 후반인데 그 청년들의 좀 저도 지방 출신이고 내 집 마련의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얘기 같은 그런 게 좀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 이야기도 조금 영화의 시나리오에 좀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좀 이거는 내 얘기니까
내가 잘할 수 있겠다 해서 좀 해보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따 뭐 다 선물로 나눠드리나요? 이 황승재 시나리오 집이 나왔는데 다 한 분씩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굉장히 흥미로운 게 이렇게 흥행도 안 되고 돈도 못 버는 분들이 그런 시나리오 집을 내는 걸 보면서 참 이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도대체 이거 누가 돈을 대줘서 이거 돈 꽤 들은 시나리오 집일 텐데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좀. 한번 이렇게 매듭을 한번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사실 뭐 계속 구직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구직자들이 저희가 2018년도에 정말 절처봉생으로 뭐라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각자의 영화 인생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2018년도에 구직자들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여기까지 올 줄은 정말 생각 못했어요. 그때도 뭐라도 하나 하자라는 생각으로 했던 작품이라서. 근데 정말로 우연치 않게 매년 한 편씩 이렇게 개봉을 했어요. 저희들이 지금 이게 5편째 이제 극장 개봉하는 게 참 신기한 일이죠. 저희들도 신기한 일이고,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참 이상한 놈들이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일단락을 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영화로 만들어지면은 시나리오를 거들떠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 없고, 차라리 연극은 대본으로서의 완결성을 가지는데 시나리오가 완결성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작업을 이렇게 텍스트로 남겨놓고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모아보자라고 감독한테 얘기를 했고, 뭐 그렇게 큰 돈이 드는 건 아니고 또 저희가 판매하려고 했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있는 시나리오와 그리고 저희 작업을 좀 그래도 예쁘게 봐주고 있는 어떤 프로그래머, 그 더숲에 있는 프로그램 이호준 팀장님이 애무에서 더습 얘기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저희랑 같이 저희들 작업 얘기를 했던 그 이야기도 실려 있으니까요. 이따 가실 때 한 번씩 꼭 챙겨 가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네, 더숲은 이제 노원에 자리하고 있고 상영관 크기도 뭐 거의 비슷하고 그렇죠. 맨 끝에 이제 그 작가의 대화 때 직접 본인이 출연까지 하는 네 맞습니다. 마지막 네. 에필로그에 네네. 그 정경호 씨 옆에 마이크 잡고 계신 분이 더습 프로그램 이후에요. 굉장히 지금 한국 그 영화 문화 확산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맞아요. 친구고요. 네, 네. 그 더숲에서는 정말 이러한 관객과의 대화, 그 특별 상영이 아주 원활하게 방송하게 진행되고 네네. 있고, 한국 네. 독립 영화에 대한 애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진짜. 네. 애무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그 비매품이 아니면 제가 여기서 바로 영업을 해서 한 여기 계신 분 한 30명한테 다 팔 수 있는데, 그런 돈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PD고 감독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귀신들, 구직자들, 썰, 안나푸르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황승재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고 하는데 이 상상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잘 기억했습니다. 저도 아직 책을 받고 읽지도 못했는데 틈틈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영화들을 또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여러분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질문 누구한테나 하셔도 좋겠고, 뭐 대부분 이제 그 혹시 직접 질문하시기 어색하신 분들은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영화 귀신들 검색하시면 그 텍스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답을 다 해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나 그건 그렇게 하시고 네네네. 여기서는 질문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마이크 드리시죠. 뭐 괜찮으시면 간단하게 어떤 연유로 오시게 됐는지도 뭐 잠깐 팁을 주시면 또 뭐 가령 뭐 황승재 누나다, 뭐 동생이다, 친척이다, 뭐 정필주 이런 상관없어. 예를 들면 그래서 그러면 더 분위기가 더 재밌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담되면 하시지 마시고요. 네. 네, 정필주 PD님의 누나의 지인으로 네, 초대를 받아서 왔는데 되게 재밌게 잘 봤고요.
정말 아이디어가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장편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그 오이준 배우님한테 좀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이제 AI 역할이라는 연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내 인간이 아닌 그것을 조금 그래서 뭔가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약간 뭔가 뭐랄까 표정이나 이런 것을 조금 잘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AI의 역할을 연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시거나 중점을 둔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 감독님께서 저도 AI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감독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사람 희준 씨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AI라고 해서 뭔가 특별히 그렇게 막 연기에 중점을 둔 건 아니고요. 그런 상황과 이제 미래에 이렇게 될 것 같다 약간 그런 상황만 가져갔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남규라는 캐릭터가 주어진 상황에 가장 희준 씨가 저는 맞는 이미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또 희준 씨랑 사전에 이제 미팅하면서 대화 나눈 거에도 희준 씨조차도 지금 모기지를 갖고 있어서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저도 물론 모기지를 갖고 있고 모기지 없으신 분들 있으신가요? 이 중에? 모기지 없으시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공감이 생겨서 또 더 잘 표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 속에서 보신 것처럼 그 부분을 너무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이화를 보고 다들 그 생각을 하잖아요. 과연 저 극중 남규는 모기지에 신청을 했을까? 네. 신청을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것 같아요. 했을까요? GV 지금 두 번째인데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고서 장편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했을 것 같아요. 500년 모기지에 사인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500년 모기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질문의 수준이 워낙 높아가지고 제가 볼 때 승부에 유아인한테 나올 질문 그리고 거의 유아인이 뭐 홍보에는 나서지 못했습니다만 워낙 연기를 잘했고 지금 뭐 엄청난 칭찬을 받고 있는데 거의 유아인급 답변을 들려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 영화는 미키 세븐틴의 승부에 여러 영화를 여러 영화와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자,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뭐 제가 계속 뭐 끌어도 가지만은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필주 PD님의 누님 지인이라서 왔는데 모기지라는 영화에서 이 모기지의 어원이 이제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약속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를 제목으로 쓰신 이유가 이게 여기서는 영화에서는 죽어도 안 끝나는 약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관계가 있어서 그럼요. 한국말이 아닌 영어 글을 쓰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쓴 거고요. 그런 뉘앙스가 더 아이러니하게 느껴지게끔 해서 모기지라는. 사실 모기지 알파벳으로만 해놓으면 한국 사람은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모기지는 이제 우리가 20대는 잘 모르겠지만 연배가 좀 있는 분들은 이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십몇 년 전에 정말 세계적 경제 위기를 다 겪었고 그래서 아마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모기지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졌을 텐데 그런 점에서 모기지에 대한 그 기존의 어떤 이미지를 상당히 또 전복시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암울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재미나게 거기 두 명이 나와가지고 막 나누는 대화 그리고 또 그 여배우 그 그렇죠. 또 얼마나 여배우는 또 너무 긍정적이니까 한없이 긍정적이니까. 근데 그게 바로 상술이고 그렇죠. 자본의 또 그 이면 아닐까요? 네. 그런 생각으로 연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장편에서 그렇게 가겠네요, 그렇죠? 네네. 우리가 뭐 월스트리트를 비롯해서 뭐 마진 코리아든지 뭐 또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이런 영화 보면은 바로 이제 그런 이면들이 아주 무지무지 갑자기 또 네? 스콜세시로 네, 뭐, 돌아가시면 당황스러운데 스콜세지만 아니고 감히 지금 네네. 하여튼 자, 네, 요 앞에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저희 정필준 PD님하고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네 마을 영화제 팀은 네. 아니고 이제 머네 아, 마을에서 네네. 거기 살고 있고요. 뭐네. 네. 네. 저는 사실 그 AI가 요즘에 되게 핫 이슈가 되고 뭐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네. 이야기도 하면서 사실 제 나이가 40, 20대지만 근데 사실 AI 이야기를 들으면 그 두려움이 사실 저는 되게 크게 다가오거든요. 빅데이터에 노출되는 내가 싫어가지고 뭐 SNS나 이런 걸 잘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오늘 영화를 보면서 보면 감독님은 지금 AI를 귀신들이란 제목으로 뽑았거든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되게 뭐 자본주의 상술일 수 있지만 AI가 우리 삶을 훨씬 더 풍요와 편리함을 이끌어 줄 거라고 많은 사람이 기대를 하면서 미래의 사회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에서는 귀신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매치시키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서 왜 그렇게 그러니까 그 AI를 왜 귀신의 이미지를 가져다 썼을까? 그게 바로 허상인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허상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우리가 알면서도 믿게 되는 지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빗대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4화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죽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이제 어디인가 올려놓고 뭐 그 사람인 듯 찾아간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어떤 클라우드에 자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보내놓은 그런 설정인데 그 사실 죽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AI라는 어떤 지금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그게 마치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믿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허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목을 귀신들이라고 지었어요. 네, 4화 페어링은 이제 김태형 감독의 원더랜드랑 연결이 되죠. 그래서 보니까 이 에피소드마다 연결되는 영화들이 의도를 했든 안 했든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영화의 굉장히 재미난 점은 저렇게 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영화의 만듦새를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저 감독의 캐릭터와 연관은 된 건지 굉장히 시크한 모자를 막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막 하면 아, 예, 맞습니다. 그렇죠? 원래 캐릭터가 그게 그렇습니다. 원래 그거죠. 네네, 원래 제 캐릭터가 그래서 두 분이 통하는 정 PD님은 그닥 시크하진 어때요? 않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네. 어때요? 글쎄요, 제 모습은 저희 동물분들이 더 잘 아시는데 동네에서 어떤가요? 비슷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이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제가 했던 영화는 뭐 우연치않게 되게 코미디 영화들을 많이 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뭐 시끄럽거나 뭐 말이 많거나 뭐 그런 캐릭터는 아닌데 내면은 좀 그렇게 깔려 있기도 하고 좀 많이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뭐 어떤 삶이나 뭐 동네에서도 좀 제가 쓴소리를 좀 하거든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어요. 약간 냉소적인 거는 좀 공통분모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둘이 뭐 얘기해서 이견이 있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따뜻하지도 않거든요. 아, 그렇죠. 서로 이렇게 네. 못 살펴주거나 네. 내지는 뭘 챙기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이게 업무적인 이야기만을 서로의 텔레그램으로 하루에 몇 번씩 나누긴 하는데 글쎄 뭐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따뜻함이나 정 뭐 그런 거는 표면적으로 전혀 없다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 바닥에 깔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한 뭐 신뢰나 믿음 뭐 실제로 우리가 만난 게 200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20년 돼가고 있는데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영화라는 걸 함께 만드는 동료이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황 감독의 본명은 또 따로 있으면서 영화 감독으로 들어올 때 황승재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전에 다른 이름으로 연출부생을 하다가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이 황승재라는 이름 안에 이 우리의 황승재 타이틀의 영화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황승재라는 이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황승재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해요. 그 안에는 뭐 정경호도 있고 오이준 배우도 들어가고 뭐 저도 있고 그리고 이 포스터를 무상으로 인쇄를 해주는 그 친구들도 있고 뭐 오늘도 왔다 갔지만 그 맥북을 무상으로 네, 빌려주는 맞습니다. 친구들도 있고 네, 친구들도 다 황승재죠. 그리고 저를 도와준 또 저의 뭐 선배 후배들도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황승재라는 브랜드의 영화가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파트너다 서로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영화 평론가로서 이 두 사람이 또 오이준 배우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요즘은 언제부터인가 영화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라고 말하면서 다 인상 쓰고 죽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근데 몇 번은 아닌데 이 사람들은 마치 굉장히 지금 잘 굴러가고 돈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그 제작자 그 서울의 봉, 하얼빈, 뭐 남산의 부장들 그 김홍국이라는 친구를 그렇게 만나 내일은 이제 야당을 또 그 친구가 제작했기 때문에 야당의 감독이 매부쇼에 이제 출연하고 하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뭐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은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사람보다 훨씬 예? 인상도 막 쓰고 근데 이 두 사람은 진짜 아무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들 보면서 이 사람들이 한국 영화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저도 위기가 기회라고 늘 주장하는 사람이고 그 뭐 매부쇼에서 이제 저를 본 사람들은 제가 어떤 식으로 그 멘트를 하는지는 좀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신선한 충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환경 내지 분위기가 되면은 한국 영화의 위기가 어느 정도 뭐 해결이나 극복은 안 돼도 조금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겠구나. 그 말씀은 네.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저희 같은 네. 정체성을 가진 영화인들이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가장 건강한 환경이고요. 그러니까 저희 표정이 좋은 거는 저희 모토가 그냥 뭐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의 영화 찍으면 되지, 뭐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의 영화 찍으면 되지, 뭐 1억 있으면 1억의 영화, 뭐 100억 있으면 100억의 영화 찍으면 되지라는 생각이지. 자꾸 뭐 핑계 대고 내가 뭘 했으면은 뭘 할 텐데. 라고 핑계대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좀 지양하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자. 사실 이 영화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큰 예산이 뭐 주어진 영화는 아니지만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만든 거이기 때문에 딱히 무슨 뭐 하이브 미디어 코프 대표님처럼 돈을 얼마에 벌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성돼서 관객들과 마주하고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고 좋은 거다라고 만족하고 있는 지점 때문에 아마 표정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굉장히 강렬한 지금 인상을 전하고 있고 사실 그 지금 이런 것 분위기와 연관해서 딱 지금 떠오르는 감독이 이제 고봉수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네? 고봉수 감독의 영화 비하면 이 영화는 저 블록버스터입니다. 고봉수 감독은 열 몇 편을 만들었는데 100만 원으로 장편 영화를 맞습니다. 찍고 델타 보이즈라는 영화 그 전주영화제에서 장편 대상을 받았던 영화는 250만 원인가 300만 원. 네? 그 감독이 만들었던 습도 다소 높음에는
이희준이라는 배우가 또 전찬일이라는 평론가가 이제 같이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려고 네, 그렇죠? 했는데 먼저 말씀드려요. 네, 저 네이버 출연하시거든요. 네, 다음에 찾아보시면 습도단으로 보면은 전찬일이 주연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 습도단으로 한 3천만 원? 이희준이 몸값이 얼마 됐어요? 몇 억이잖아요. 이희준 저는 30만 원 받았습니다. 이희준은 그냥 출연. 그리고 그 얼마 주니까 그냥 회식해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고봉수를 만났는데 턱 튀르키예 가서 얼마 지냈는데 거기서 또 이희준과 같이 영화도 만들었대요. 와. 응? 또 그러니까 무슨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지금 한국 영화가 다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런 식으로 또 다른 그게 대안이 될지 대안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계속 영화를 만들어가는 어떤 그 사람들이 있다. 그걸 이제 세력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게 고무적이고 감사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질문 또 받겠습니다. 없으면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 얘기해 주세요. 만약에 안 하면 저는 그냥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AI거든요. 제가 평론가 AI라 그냥 안 들어오면 그냥 계속 갑니다. 없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친구가 시사회 표를 얻게 됐다고 해서 우연히 오게 됐는데 일단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감독님이랑 PD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총 3가지인데 괜찮을까요? 큰 건 아니고 일단 이 영화 형식이 옴니버스 형식이잖아요. 굳이 이런 형식을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하고 또 장편 영화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대충 잡힌 시나리오가 있는지 약간 스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미 이 AI 관련된 영화나 다른 게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저도 영화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인간이 AI와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또 저는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이라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이제 감정을 가진 로봇이 불량품 취급을 받는 그런 스토리형 게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임이나 영화를 바탕으로 또 이 영화관에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좀 중점으로 두고 영화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간단하게 옴니버스 얘기만 제가 네. 옴니버스 그러니까 저희들이 5편으로 구상을 뭐 해야지라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좀 펼쳐보고 싶은 생각으로 시나리오들을 이제 뽑아냈는데 보시면 모르셨겠지만 그 5편 다 하루에 한 편을 찍은 거예요. 한 편을 다 하루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각자 하나의 에피소드라도 보통의 뭐 어떤 환경이라면은 못해도 한 3, 4회차를 찍어야 되는 상황일 텐데 저희들한테 주어진 어떤 환경은 하루에 이걸 하나씩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옴니버스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이걸 하나로 다 뭉쳐내는 예를 들어 러브 액츄얼리처럼 그렇게 엮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좀 더 많은 자본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옴니버스라는 장르여서 그렇게 형식을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시리즈, 그러니까 영화라는 포맷 또 극장이라는 플랫폼도 이제는 좀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독립영화 형식으로 옴니버스 독립영화 단편을 모은 그런 형식이 됐는데 좀 시리즈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옴니버스를 한 거였고 말씀하신 뭐 이게 장편화 된다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이제 뭐 한 편씩 해서 전체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른 아이템들도 지금 생각해 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이 5개 아이디어도 다른 식으로 확장할 거고 뭐 예를 들면 5편 같은 경우도 아까 전찬희 쌤이랑 식사하면서 잠깐 말씀 나눴는데 뭐 남자의 직업이 달라지면 또 다른 장르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조폭 두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재벌 회장님이 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잖아요. 뭐 그런 식의 변화들은 있을 것 같고 또 추가로 되는 AI 관련된 이야기들도 있죠. 뭐 AI 종교에 관한 얘기들도 생각한 게 있고 또 뭐
AI 판사 뭐 그런 얘기들도 좋은 소재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이제 뭐 허나 뭐 그런 그러니까 감정과 기억을 탑재한 AI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AI야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이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난주에 그것이 알고 싶다에 AI 관련한 그 커플 매칭, 그러니까 그 블라인드 데이트를 하고 채팅을 하고 내가 사랑에 빠진 대상이 AI인지 확인하는 뭐 그런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과 이 기술 발전이 그 정도 빨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이지만 곧 현실이 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AI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도 장담할 수가 없고, 가령 지금 오픈AI의 샘 올트만 같은 경우도 모든 그 지브리풍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예를 들면은 뭐 한 1년 걸리겠지 했는데 한 달 만에 벌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모두 지금 나아가고 있는 AGI 시대가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제가 볼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이제 크게 소위 기존의 SF 영화라든지 AI 관련 그 영화의 어떤 고정관념을 다 해체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낡은 AI,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장 첨단 테크놀로지, 첨단 기술이 동원된다고 생각했는데 영화 속에 펼쳐지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오히려 과거의 그 복고적인 의미까지 등장하고 해서 굉장히 지금 이게 야심찬 기획이다라는 생각을 어찌 하게 보면 됩니다. 인간 자체가 완벽한 AI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결국에 매트릭스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작년 호전몽 얘기하면서 했는데 보니까 그것까지 지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처음에 제가 이 영화를 그냥 한번 봤을 때 그리고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야심이 크고 많은 영화구나,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구나. 그래서 황승재 감독의 미래가 그런 점에서 좀 기대가 되는데, 뭐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 황승재 감독하고 저하고의 또 인연은 한 20수년 전으로 올라가서 뭐 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신월 감독으로 인해서 맺어져 가지고 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 감독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까지 또 기획하는 그런 얘기도 오갔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 영화를 통해서 만났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지금 행보를 걷고 있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 만남이 감사하고, 이제 오이준 배우 같은 경우는 나를 불러놓고 너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런 말인데 마무리는 이제 오이준 배우한테. 왜냐면 좀 오이준 배우는 뭐 얼굴은 조금 뭐 있지만 아직은 그러니까 스타가 되기 전, 물론 여러분이 뭐 이병헌 이상으로 오이준 배우를 더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객관적으로 아직 스타가 되기 전인데, 지금 오이준 배우의 어떤 이 두 사람의 야심만 지금 들었는데 오이준 배우의 야심을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진짜 제가 첫 영화가 여기 나오신 이효원 선배님 출연하신 화려한 요가 그게 첫 영화였는데, 네, 근데 이번에 같은 작품 하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감독님 장편에서 이제 제가 대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약간 저도 궁금해져서 이야기를 좀 새롭게 또 재밌게 써주시면 또 저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마도 부양가족을, 그러니까 가짜 부양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AI 이야기를 집중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자를 덜 내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블랙 코미디긴 하죠. 근데 좀 되게 우픈 현실이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라지고 혼자 사는 인간들이 많아지고 보호받아야 될 인간들은 AI가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화에는 잠깐 대화가 나오지만 그런 얘기들을 해보고 싶긴 해요. 이화를 확장하게 되면. 가능하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년 모기 가능하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하다 보니까 뭐 시간이 꽤 갔고요. 그 혹시 나 이 질문 하면 오늘 안 가겠다 그런 분 안 계시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죠? 네.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네네네. 정 PD님부터. 네. 약간 자랑 섞인 광고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요. 카이스트가 주목하고 있는 영화 귀신들입니다. 당장 내일 카이스트의 서용석 박사님이라고 미래학자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전 아트 앤 사이언스라는 극장에서 내일 2시에 메가박스 신세계에서 정말 영화를 같이 보고 서용석 박사님과 황승재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영화가 정말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많은 극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사회의 어떤 부분들을 건들고 계속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메시지가 풍부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집에 가실 때 이 시나리오 들고 가셔가지고 시나리오를 보시면서 이런 내용이었구나라고 해서 극장을 한번 더 찾아주셔도 감사하고 4월 29일부터는 OTT에 이제 오픈이 되니까 그 이후로도 쭉 영화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못 보신 분들이 또 주변에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언급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립영화의 매력이라는 게 저희 지금 독립영화를 한 5, 6년째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되게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독립영화관 오늘 찾아주셨는데 굉장히 좋은 에무시네마도 굉장히 좋은 극장이거든요. 이렇게 초청으로 오셨지만 앞으로 에무시네마도 자주 찾아주셨으면 하는 말씀. 영화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에무시네마 얘기 좀 하고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멘트 차원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영화관이 지금 텅텅 빈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무시네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되는 영화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특별 상영과 이런 식의 특별 지위가 지금 한국 영화의 그 위기 국면에서 굉장히 빛나는 지금 성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예산 독립 영화들은 그 소위 그 멀티플렉스, 일반적인 멀티플렉스에서 상영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어져봤자 새벽, 심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상영들이 결국에 이 한국 영화 산업의 건강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장 지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나 하면은 올해가 그 세월호 11주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해인데, 어제 안산에 제가 가서 그 기억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서 그 리셋이라는 세월호 관련 다큐 영화가 30일 날 개봉합니다. 사실 세월호는 마치 과거의 일인 것처럼 많은 사람이 생각하지만 아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계속되어야 될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어떤 문제이고 이슈입니다. 혹시 그 영화를 미리 보시고 싶은 분은 그 다음 주 화요일 22일 날 용산 CGV에서 2시에 언론 시사를 하는데 여러분이 혹시 이제 오늘 여기 저를 만난 인연으로 혹시 리셋을 시사에 와서 저널리스트들과 볼 의향이 있다 그러면 찾아오셔서 제 이름 대고 전찬인 이름으로 왔다 그러고 티켓을 받아서 여러분 그 리셋이라는 다큐를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제 번호를 드리지는 않겠지만 오셔가지고 몇 분이라도 오셔가지고 제 이름 대고 표를 받아서 보시고, 그 영화에는 그 유종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어떤 세월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다시 제시되고
제목답게 리셋에 걸맞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했던 인터뷰가 약 2분 한 20초 가량 나오는데 상당히 그 경청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22일 2시 용산 CGV에 찾아오셔서 리셋을 먼저 보시면은 감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왜 그러냐면 한 분이라도 더 보게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안녕들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